안녕하세요. 서 작가입니다. 오늘은 박주원 변호사님 외 여러분이 쓰신 스탑 더 스틸 책 영상을 올렸던 것을 조금 편집하여 올립니다. 여러분 6월 3일 대선 때 어떤 사건에 가장 분노하셨나요? 사실 대선을 치를 일이 아니라 총선을 치러야 했겠지만요. 일단 벌어진 사건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중에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게 되는데요. 선거를 하려고 관외 사전투표 봉투를 열었는데 이미 그 안에 기표된 표가 있었고 이걸 말하자 투표하는 사람이 꾸민 자작극이라고 말했죠. 그러다가 세상에 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고 끝이지. 이런 일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일인가? 왜 주권이 있는 국민을 사기범으로 몰지? 주권이 있는 국민을 사기범으로 몰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 100억 손해보상 내놔. 1000억은 어떠냐? 먼저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는 이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선거 재판은 단심제라는 것입니다. 단심제라는 것은 바로 대법원에서 한 번만 판결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3심 제도를 거치지만 선거소송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2020년 4월 29일 투표함 증거 보전이 이루어졌고 5월 7일에 소장이 접수된 후 2021년 4월 15일에야 변론 기일이 열리고 6월 28일 기다리던 재검표가 이루어져서 2022년 7월 28일 원고 민경욱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즉 소송에서 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180일 만에 이루어져야 할 소송이 2년 3개월 즉 820일을 끌어서 법치 사망 선고처럼 끝을 맺고 말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나게 재판을 끌고 끌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재판을 이렇게 끌면 그동안 선출된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요. 더럽게 오래 걸렸다는 건 재판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엄청 구린 일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겠지. 이 책에서 도태우, 박주헌, 윤용진, 현성삼 변호사님들은 가장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재판하는 재판관이 선관위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구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선관위의 대가리 역할을 하니까 선거가 애초부터 공정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또한 선거소송의 증거는 선관위가 모두 갖게 되어 있어. 그래 선거인명부도 보여주지 않지. 안 보여주고 내가 알아서 증거 찾아서 잘해봐. 이런 식이지. 증거를 주던가 증거를 같이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도 넘쳐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즉 인천 연수을 송도 이동 제6투표소 당일 투표 중 천여 장의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인 도장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그렇게 뭉개진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죠. 근데 그거 알아? 사전투표는 아예 투표관리관 인형, 즉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주는 거? 그러면 그냥 인쇄해서 뿌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투표관리인은 왜 필요한 거야? 두 번째는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지역구 사전투표 상단에 비례대표 투표지의 상단이 비틀려 인쇄되어 나타났죠. 만약 이런 투표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즉시에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신권 다발 투표지, 일명 형상기억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엄청난 숫자로 출현했죠. 선관위는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의 용지를 사용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구겨지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그런 종이가 있나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접어서 넣는데 왜 이리 빳빳한 거죠? 네 번째 본드풀이 떡칠되어 있는 투표지입니다. 투표지 사이에 본드풀이 떡칠되어 있어요. 선관위는 정전기에 의해 서로 붙어 있다고 하거나 관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투표자가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누런 회송용 봉투에 넣지요. 그 본드가 묻어서라는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본드가 묻을 수 있나요? 6월 3일 투표에서는 위를 찢어서 표를 세더군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표를 한 장씩 받는데 왜 투표함을 열면 붙어 나오죠? 5번째는 선거인명부, 그러니까 누가 몇 시에 투표를 했는지 적는 기록책이라고 하는데 사전투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죠.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죠. QR코드의 일련 번호와 컴에 나타나는 통합선거인명부의 기록을 맞추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선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선거의 핵심은 비밀선거인데 말입니다. 선관위의 변명은 분 단위로 기록되기에 투표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지만 2020년 12월 14일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사전투표 즉 사전투표 및 투표지 분류기 운영이라는 제목의 77쪽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아하, 초단위라고 기록되어 있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안다는 그 말이죠. 게다가 원고 민경욱 의원은 범죄자가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렸을 것이라 추정해 통합선거인명부와 서버의 감정을 요청했지요. 통합선거인명부는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알고 숫자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서버는 그 모든 기록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아무것도 적혀 있는 않은 빈 깡통 통합선거인명부를 원고 측에 전달해서 보기만 하고 복사나 검색도 하지 말라 했죠. 당연히 서버도 안 깠죠. 이 밖에도 쏟아지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은 2020년부터 계속된 선거 소송을 겪고 난 뒤에도 여전히 중앙선관위의 인터넷망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밝혀냈죠. 그건 해커들이 맘만 먹으면 침입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해커 침입이 없다고 했던 선관위가 돌연 대선 전 해커의 침입이 있었는데 털린 건 없다고 밝혔지요. 침입은 있었는데 털린 건 없다. 그리고 조사는 받지 않겠다. 이게 말이냐? 방귀냐? 조사를 한 척한다. 사실 조사를 할 마음이 없다. 투표지 감정에 라벨도 없는 로룡지를 포함 39개 로룡지 사용을 허가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롤용지하고 연수울 민경욱 의원 투표지하고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롤용지는 다 집어넣었구만. 이걸 바로 연막작전이라 하오. 게다가 배째라 기관이 나타났죠. 바로 우정청, 즉 우체국인데요. 관외 사전투표 수령인의 이름이 세, 개, 희, 개 등 저건 분명히 한국인의 성씨가 아닌 듯 하오. 또한 배송 절차 문제가 보여서 사실 확인 신청 조회를 제출했으나 우정청은 결국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죠. 게다가 사전투표 관리가 허술했죠. CCTV 가린 채 경기도 부천시에서 관외 사전투표 5만 장이 발견되었고요. CCTV가 없는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의 방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이 발견된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 나만 몰라. 국민만 몰라. 또한 영등포을 증거보전 현장에서 문고리 봉인이 1년 전 촬영한 것과 현전이 다른 것을 박용찬 후보가 발견했죠. 결국 엄청난 시간을 끌면서 부정선거 범죄자에게 범죄 은폐 시간을 벌어준 게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그럼 오늘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다시 요약 들어갑니다. 도서출판 스카이 21대 총선 연술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변호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판결은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선거소송은 단심제이고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년 3개월 동안 선관위는 무엇을 했을까? 부정선거의 상징으로는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신권다발 투표지, 본드 떡칠 투표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인터넷망은 해커의 놀이터였고 우리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투표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렸다. 민경욱 후보를 이겨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정일영은 인천 온누리 교회 장로로 재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